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세 남자의 정신없는 수다 방송 원주 아는 척. 저희는 원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아는 척 조국인 전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이 밝았습니다. 우재씨. 드디어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네요. 그러니까요. 하얀 토끼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다른 토끼는 베이지색 토끼, 아이보리색 토끼. 거기까지 준비 못했는데 어쨌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재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원주 아는 척 청취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게 참 일주일이 그냥 지난 건데 확실히 해가 바뀐다는 건 항상 새로운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1916년에 우리 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분은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1월 1일이 싫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기업 회계처럼 뭔가 이게 단절된 것 같은 새해 시작, 그런 걸 하게 되면 우리 역사와 우리의 삶이란 건 연속성이 있는 건데 그냥 차라리 나는 매일매일이 새해 첫날인 것처럼 살겠다. 이런 아주 또 유명한 글을 한 100년 전에 쓰셨거든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매일매일이 새해 첫날이다. 난 작심삼일이란 없다. 매일매일이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살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네, 그런 지금 이 녹화하는 그 새해 3일차를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원주 아는 척도 뭐 2023년 1회 이런 게 아니라 55회 이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렇네. 네, 좋아요. 네, 바로 그렇게 바로 이렇게 응용하는 겁니다. 넘어오는. 네, 좋아요. 네. 그람시 정신으로. 그람시 정신으로. 저희는 뭐 물론 새해는 조금 더 동기부여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가 2022년에 또 이제 개편하면서 시작했던 마음 그대로 또 한 주 한 주 열심히 또 콘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지난주에 아마 뭐 유례 없이 연말을 이렇게 콘텐츠로 아주 알차게 저희가 아주 꽉꽉 채워서 마치 저희는 분명히 단절되지 않는다라는 이 그람시 정신을 말하는 것과 무색하게 이 연말에 이거 가져가셔야죠 하면서 약간 잔뜩 그러나 또 실어 보내드렸었죠. 연말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또 그렇죠, 특집, 그렇죠. 또 그 시기였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특집이 계속 올라갔고 또 연말 결산을 해보는 원주시 그렇죠. 또 콘텐츠도 올라가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콘텐츠에 또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이 뭐 당사자분들도 일단 반응을 좀 보여주셨고요. 그렇죠. 저희가 최고의 플레이로 꼽았던 뭐 저희 이제 산업경제위원회 뭐 운영위원회 이 원용대 의원님이라든지 뭐 문화도시위원회 뭐 김지연 의원님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도 이제 본인 SNS에 좀 공유하면서 말이죠. 관심을 표현했는데 약간 뭐 좀 미묘한 느낌 차이가 있긴 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S 들어가셔서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도 또 다루셨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저희 유튜브 댓글 역시 저희의 애청자이신 클럽 이드님이 달아주고 계신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 그 의회 운영위원회 그 행정사무감사 그 유튜브 영상에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랜만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클럽 이드님 연말까지도 원주 아는 척이 열릴 중이네요. 알림 설정까지 하고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원주 백운산에 글램핑 다녀왔었어요. 캄파슬로 캠핑장. 그리고 밥 먹으러 혁신도시에 있는 보릿고개 식당도 다녀왔습니다. 원주 사랑.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 복원사업 뉴스는 제 생각엔 민선 7기 때 추진됐던 사업이기도 하고 참나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민선 8기는 문화유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세 분 모두 연말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역시 그 클럽이드님이 항상 이런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원주에 약간 캠핑 아니면 이런 곳을 잘 다니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저도 이런 원주가 또 캠핑으로 요새 또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유명세가 있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클럽 이드님 댓글을 보니까 또 진짜 꼭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니까요. 올해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네요. 글램핑은 그래도 막
그렇게 많은 장비를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나중에 간단하게라도 한번 다녀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한번 모음집을 해야겠어요. 저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를 한번 거의 한번 다 모으면은 연말에 얼마가 모이는지를 한번 버킷리스트처럼 올해의 그러니까 목표. 이거를 그리고-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션 깨듯이 하나씩 할 때마다 네. 그 화면 그 영상을 앞단에 붙이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하나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혁신도시 보릿고개 여기가 원래 그 행구동에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 길카페에 올라가는 길에.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아마 그곳이 아마 본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혁신도시로 이제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도시에 있는 보릿고개가 아마 본점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많은 여기 뭐 분들이- 보리밥을 파는 곳인가요? 보리밥 정식 같이 약간 나오는 곳인데요. 그게 약간 들깨 삼계탕? 처럼 네 그렇게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도토리묵 무침도 나오고 그다음에 청국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보리밥이니까 보리밥에 이렇게 같이 보리밥 비빔밥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반찬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정말 한상 차림처럼 푸짐하게 나와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그러다가 클럽이드님이 어르신이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덧붙이시죠? 굳이 이렇게 오해를 괜히 더 낳게 덧붙이면서 되는데. 네. 아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막 이제 같이 자주 그래도 종종 가는 곳이기도 해서 근데 약간 이게 너무 이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약간 갈 때 시간을 잘못 맞춰가면은 이게 대기 시간이 너무 길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이제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가면은 굉장히 붐벼가지고 이 시간 약간 눈치 싸움을 잘해야 되는. 네. 그래서 네. 언제 한번 잘 해서 가봐야겠는데요 눈치 싸움을. 또 나고 또 하나 추가. 네. 띵동.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킷리스트.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클럽이드님이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도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분 모두 이걸 강조해 주셨는데 네. 우리 나머지 한 분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한 분은 뭐 연락이 안 됩니다. 1년째 카톡이 안 됩니다. 네. 지금 해가 바뀌어도 연락이 잘 닿지 않아서 뭐 지금 보니까 뭐 어디 저기 뭐 송어 축제 뭐 취재 때문에 화천을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지. 이게 연차가 쌓이니까 아주 그냥 강원도 전역으로 다닙니다. 우리 셔우 씨가.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행사장에 쫓아가서라도 야외 녹음을 하나니 있더라도 정우 씨를 얼른 다시 데리고 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정정하자면 평창이네요. 평창. 송어 축제는. 네. 그렇죠. 맞아요. 화천은 산천 축제. 네. 근데 또 이제 축제가 요새 너무 많습니다. 겨울에. 그러니까요. 또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이 축제들이 또 이런 송어 축제, 산천어 축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예정돼 있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이렇게 또 연말에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은 것만큼 2023년이 돼도 저희 그람시 정신으로 또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한 정신을 말씀드린 건 아니겠죠? 너무 강조하시길래 진짜 그렇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뭐 원주 하는 척 55회 또 1부는 뭐 항상 전해드리는 원주의 또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한 원주통신과 또 이번에 또 어떤 소식을 대신 전해드릴지 궁금한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원주통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2023년) 첫 번째 원주통신 이번 주는 또 어떤 새로운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시장님 뭘 그렇게 드십니까? 입니다. 새해라고 시장님 뭐 떡국 챙겨드리는 겁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떡국은 든든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잘 챙겨 드시는 게 아닌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걸 좀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아주 정론직필을 자랑하는 또 참 언론 우리 원주 MBC 이 원주 MBC의 이병선 기자가 지난 연말에 의미 있는 연속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유튜브에서도 좀 화제가 돼서
이 강원도 내 시장 군수와 시 군의원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분석해 이 업무 추진비가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현실을 꼬집은 기사를 내놓은 건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이제 민선 8기 강원도 단체장과 의장단이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업무 추진비가 13억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이제 뭐 운영비, 경조사비 이런 거 좀 빼고 식사 비용 따져봤을 때는 이게 전체의 70%인 9억 3,400만 원이라고 해요. 야, 이게 원래 업무 추진비가 약간 이런 비율로 쓰이나요? 보통이? 엄청 많네요. 식사 뭐 비용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식사 비용이 이렇게 많은 게 과연 적절한가? 네네네.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의문점이고 그리고 이제 식사, 간식 등 이렇게 식사비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그럼 누구냐? 봤더니 아니 이럴 수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원강수 원주시장님이다.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장님 뭘 그렇게 드십니까? 이거였군요. 그렇죠. 그 우리 원강수 시장이 얼마나 열심히 드셨나 보니까 전체 업무 추진비 결제를 이제 166건 하셨는데 네네. 그 중에 무려 13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3,560만 원을 식사비로 쓴 겁니다. 오, 네. 이거를 이제 단순 계산하면 이게 3개월치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1년으로 만약에 환산해 본다. 단순 환산을 해보면은 1억 4천만 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강수 시장 1년 연봉이 1억 900만 원인데 본인 연봉보다 식사비를 더 많이 쓴 거다.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약간. 아 네. 그렇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쓴 건데 그 이제 업무 추진비를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이 규정을 보면은 지방회계법상 이제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요대로 쓰면 되는 건데요. 지방자치단체 이제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총액이 결정되는데 이 원주 MBC가 이제 단순 계산해봤을 때는 원주시는 한도가 한 5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원강수 시장이 이제 법을 어긴 건 아닌 셈이죠. 이 한도를 넘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이렇게 쓴 게 한도 내라고는 하지만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식사비로 많은 업무비를 지출한 것이 네네네. 이제 이 원주 MBC에서는 그걸 좀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고요. 이 어떤 용도로 썼냐를 봤을 때 식사비를 대부분 뭐 직원 경력, 업무, 오찬, 간담회 뭐 이렇게 썼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그럼 회식비로 쓴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러면 정말 원강수 시장님이 말한 소통 행보가 이런 건가? 야,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식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재 씨? 그렇죠. 뭐 밥 같이 든든히 먹으면서 드셔야. 밥 같이 네, 먹어야 그렇죠. 이 끈끈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또 이 MG 공무원들 데리고 또 이렇게 하셨나? 회식을 또 열심히 또 해보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쓰셨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더 살펴보면은 업무 추진비를 사실 주말 공휴일에는 좀 자제하도록 돼 있죠 보통.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업무 추진비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죠. 이제 평일에 근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지침도 좀 자제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원강수 시장님은 근데 주말 공휴일이 이제 원강수 시장 재임 중에는 이제 29일 정도가 있었는데 이 29일 중에 16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공휴일에도 아주 열심히 업무 추진비를 쓰셨다. 네네. 네. 그래서 총 이제 18건 488만 원을 주말 공휴일에 지출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강원도 내 18개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은 액수다. 횟수도 가장 많고. 네. 그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같은 날 점심 저녁에 각각 식사를 한 내용이 지출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추석 연휴에 유관 기관과 업무 협의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야, 연휴도 없이. 예. 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 원주 씨가 답변을 한 걸 보니까 이때 뭐 시의원과 만나서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걸 추석 연휴에 그렇게까지 그럼요. 열심히 하셨나 싶어요. 네. 저희 원주통신 중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 공무원은 24시 해야 된다. 저희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네. 원주의 행정은 18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돌아가야 된다. 거기 주말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부터 솔선수범인가요? 그럼요. 야, 이게 다 이런데 이런데 반영된 겁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주 MBC가 이거 보도하면서 앵커분이 원주시 이 시장의 건강을 걱정해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건강을 좀 걱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잘 쉬셔야 또 업무 평일 업무 이렇게 다 잘 하실 수 있을 텐데 너무 이 추석 연휴도 없고 주말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너무 걱정됩니다. 걱정돼. 대단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이 시의회에서도 사실 업무 추진비 사용이 좀 의아한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원주시의회 이재용 의장님 작년 3분기 업무 추진비 중에서 이제 식사로 726만 원을 사용했는데요. 총 38건이었습니다. 이 중 7건은 이 이재용 의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약 2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주 MBC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재용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의장이 제 입으로 거기 가자고 그런 적은 거의 없다. 요새 기본이 저녁에 삼겹살 정도 먹지 않냐 뭐 점점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인척 간의 결제가 문제가 된다면 제가 안 가면 되죠라고 좀 쿨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너무 쿨하셔서 이건 글쩍글쩍 그런가? 약간 누가 가자 그랬나?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다른 사람들이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실 의장님 정도 되면 주변 분들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메뉴 정하면 다른 부하 직원들 따라가듯이 이것도 부장님이 회식 가자 그러면 장소는 눈치껏 고민하죠. 일단 고민해. 그다. 부장님 뭐 삼겹살 어떠십니까? 의장님이 삼겹살? 뭐 또 삼겹살 어디로 가지? 그러면 또 뭐 지난번에 거기 걸로 가시죠, 의장님.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도 뵐 겸 겸사겸사 같이 가시죠, 동생분. 그럴까? 근데 동생분 얼굴을 너무 자주 봤어. 이거는 너무 자주 그리고 가셨죠? 네.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게 횟수 대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식비로 726만 원이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38건인데 뭐 7건이면 38건 중에 뭐 물론 많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은 포지션은 아닌데 근데 비용으로 봤을 때는 전체 비용 중에 꽤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네. 그렇죠. 네. 200만 원이에요. 7번 가서 200만 원 나오려면은 그러니까요. 네. 한 번 갈 때 한 30만 원 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거 진짜 거의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소고기 이런 게 아니라 삼겹살인데 물론 요즘 삼겹살도 이제 가게에서 먹으려면은 비싸긴 하지만 그럼 그래도 대충 한 만 원에서 15,000원 잡는다고 쳐도 이건 거의 뭐 한 20인분은 넘게 먹어야 되는 금액인데 거의 모든 의원님들 다 같이 간 걸까요? 또 뭐 한잔 하고 그러시다 보면 또 이게 또 금액이 또 무시무시해지나 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물론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근데 또 뭐 그렇죠. 네, 또 의장님이 쿨하게 인척 간에 문제가 되면 안 가면 되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네. 뭐 어떻게 보면은 셀프 상권 살리기를 좀 하셨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원주시의회 의장단, 이 의장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장과 부의장, 이제 각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총 6명을 말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도 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외계층 신문 보내기라는 이 지출 항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610만 원을 지출했는데 보면은 이제 이재용 의장이 178만 원, 최미옥 부의장이 120만 원, 각 상임위원장이 78만 원씩을 사용한 건데 요걸 이제 원주시의회가 해명한 걸 보면은 언론사가 사회복지시설에 신문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일종의 기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의장단 개인이 아닌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소외계층 신문 보내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의장단들이 이제 좀 힘을 보탰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원주 MBC가 의아한 건 그러면은 원주시의회 사업 예산으로 이걸 잡아서 하면 되는데 계속하는 복지 사업이라면은 이걸 업무 추진비로 해버리게 되면은 이 의장단들이 생색내는 꼴 아니냐, 업무 추진비를 위해서. 그리고 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이 지출 내용이나 증빙 이런 것도 불확실한 거고 어쨌든 뭐가 좀 불투명한 지출 내역인 건데 만약에 문제 없는 사업이면 그렇게 원주시의회 답변대로 그러면은 사업 편성해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안 하냐? 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이게 뭐 다른 데서도 말 그대로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사업 예산으로 나가면은 아주 깔끔할 텐데, 그러니까 기부로 나갔으면은 이게 뭐
모르겠네요.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도 생각하신 거나. 뭐 그냥 관행이었나 봐요. 이렇게 의장단들이 계속 해왔던 게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그런 있고. 부분에 있어서 지적한 대로 이게 그럼 매년 관행대로 이루어지는 거면은 굳이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래 또 언론 보도가 됐으니까. 네네. 네. 자 그리고 이 업무 추진비를 보면 경조사비도 있습니다. 이 경조사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법령상 소속 직원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5만 원 이내에서 이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 7월에서 9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급된 경조사비가 3천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원주시 모 간부는 그 3개월 동안 경조사비 명목으로 업무 추진비 85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10월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앞두고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개별 문자로 이 자신의 딸의 결혼 소식을 알려서 뒷말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경조사비는 업무 추진비로 냈을 거 아닙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생색을 네네. 내놓은 거죠. 네. 그렇게 생색을 내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문자를 다 돌려서 현금으로 회수한 셈 아니야. 다시 경조사비로. 그러니까 이게 뒷말이 나왔다. 이게 경조사비를 이게 하는 게 맞냐 업무 추진비에서 과연 이게 취지에 맞냐? 그러면 뭐 이런 이 문자를 논란이 받은 있는 거죠. 분들도 업무 추진비로 경조사비를 냈겠죠 아마. 근데 팀장급은 아마 업무 추진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마 급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 쓸 수 있는 몇 급 아마 4급 이상 공무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뭐 어디까 팀장급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약간 이 업무 추진비로 생색내고 어쨌든 다시 회수한다. 다른 형태로 네. 본인 주머니로 약간 네네. 그런 느낌이었다. 원주 MBC는 또 비판을 한 거죠. 하여간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문제입니다. 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쓰이는 게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이 행정안전부가 업무 추진비 관련 이제 집행 지침을 내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것도 없고 이게 뭐 문제가 생겨도 징계 조항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수 그래요? 조치만 한다고 해요. 환수만. 그러니까 뭐 이게 환수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뭐 시민들한테는 정보가 좀 부실하게 공개돼서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런 점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감독도 안 하고 뭐 딱히 벌칙도 없고 이러니까 다들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목적을 보면은 뭐 유관기관 업무 협의, 뭐 현업 직원 격려 같은 아주 뭉뚱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적는다고 하는 거죠. 뭘 했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무슨 업무를 협의했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지출액이 참석자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49만 원, 48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의도성이 보이는 지출도 좀 있다. 꼼수가 약간 있다는 공교롭게 네. 거죠. 그렇죠. 네. 이게 행정을 하다 보면 꼼수만 드러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나중에 사실 이런 업무 추진비 내용을 저희가 또 상세하게 보려면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 걸 또 하게 되잖아요. 시민들은.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정보공개 정책을 담당하는 게 바로 정보공개위원회인데요. 요게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여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권위가 좀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격하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였죠.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다시 격상이 돼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다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꾸는 또 격화시키는 법안이 또 제출돼서 이번 정부는 또 그렇게 하려는 모양새다. 이게 아주 위상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상이 이렇게 위태로운 조직인데 뭐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쵸, 당연히 그쵸. 이 정보 공개에 대한 어떤 좀 이런 게 좀 위태롭고 투명한 행정이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러다 보니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이런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말은 계속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변화하기는 좀 요원해 보인다. 그런 상황을 원주 MBC가 이번에 연속 기획 보도를 통해서 좀 꼬집었습니다. 네네. 뭐 원광수 시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낸 세금 알차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년사에서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뭐 여기 적힌 부분에서 꼭 필요한 식사 자리일 수도 있고 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요것도 어쨌든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거나 뭐 항상 얘기하는 저희 뭐 선입견 없이 이런 부분까지도 좀
모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진행하거나 이러면은 그게 식사비를 따로 예산에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아마 그 성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뭐 간담회나 이런 것들까지도 굳이 업무 추진비로 다 지출이 되었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 추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약간 한국식 메타인 것 같긴 한데 이 밥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식사가 아니 너무 이 70%는 너무 그냥 그럼 아예 그냥 따로 그냥 자유로운 식사 비용 이렇게 예산을 따로 나중에 책정을 하는 게 이게 그 다른 지자체에 보자는 게 원주만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100% 식사비로 업무추진비 결제하는 분도 있어요. 와 보면 그러면 밥에 진심이다 정말. 아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그 정도면 그냥 자기들 돈 내고 사 먹어요 그냥 제발. 아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이게 너무 아니 진짜 이럴 거면 예산 항목을 바꿉시다 우리. 네. 아 식사비를 그냥 챙겨드려. 그러니까요.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러니까 보면 예산상에서 식사비 책정하기에 1인당 기준이 너무 낮기는 해요. 지금 현실상 막 이렇게 뭐 물가가 너무 올랐죠. 네, 물가가 한참 물가도 많이 올라는 많이 오른 것에 비교해서 뭐 8,000원 아직까지도 여전히 8,000원 제가 그건 뭐 예산의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뭐 많아야 10,000원 이 정도인 거라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지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 식사 비용의 예산의 기준을 조금 늘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어차피 밥값으로 다 나갈 거 밥값 좀 넉넉하게 줍시다 우리. 아니 그리고 좀 쉬세요 시장님. 아니 뭐 이렇게 불철주야 그 휴일까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업무 추진비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 이게 사회가 너무 장기간 노동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뭐 본인 스스로 이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너무 80시간 노동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마 이게 뭐 부임 이제 초기였으니까 더 뭐 직원 격려도 하고 뭐 관련 그 기관과 협약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싶긴 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올해는 뭐 삼성 반도체 유치해야 되는데 본인 연봉만큼 더 쓰겠는데 또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네, 그런 것도 한번 조금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지켜봐야겠어요. 네. 밥의 진심이셨던 우리 시장님 네. 관련한 업무 추진비와 관련한 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소식은 네. 어떤 소식인가요? 두 번째는 갸우뚱한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입니다. 오. 네, 원주문화재단이 신임 대표이사로 최근 박창호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이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는 장기간 공석이었죠. 작년 그렇죠. 1월에 네. 전영철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이제 대학으로 돌아가겠다고 네. 사직하면서 네. 대표이사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공백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문화국장 담당 국장이 이제 임시 대표를 맡는 그런 체제로 운영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새 대표를 뽑은 거죠 이번에. 네네. 이 박신임 대표이사는 이 문화재단 최초로 무보수 비상근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보수를 받는 상근직 대표이사 그렇죠. 체제였는데 이제 바뀐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문화재단 이사회는 작년 12월 26일에 박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요. 기존 상근 대표이사뿐 아니라 비상근 대표이사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덕분에 기존에는 대표이사를 이제 공모를 통해서 뽑았어야 했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는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에 따라 비상임 이사 중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번에 바뀐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12월에 아예 이렇게 바꿔버렸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임명된 박창호 대표이사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요. 원주 보건소장, 뭐 삼척의료원장, 현재 이제 연세 요양병원장을 지내고 있는 전형적인 이제 의료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원주시 의사회장도 하시고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장도 지내시고 지역사회 활동도 열심히 하셨어요. 실제로 저희 뭐 지역 대학인 상지대 사회복지정책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과도 졸업도
하셨고요.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원주시 축구 육상 연합회장도 이제 지내셨습니다. 이분이 네네.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체육 이런 거에. 그 보니까 이제 미 조지타운 의과대 부속병원에서 노인의학 스포츠의학 연수를 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의학 분야 쪽에서도 약간 좀 스포츠의학 쪽 그리고 이런 데도 사회복지 좀 뭐 이런 쪽에도 예, 이런 쪽도 좀 전공을 하셨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저기 진달래 홀이 있는 복합문화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이제 네. 추진위원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주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셨고요 최근까지. 그러니까 좀 문화계에도 좀 이제 발을 좀 걸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원주시 보도자료 표현에 따르면 문화, 체육, 관광의 융복합 최적임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런지 네. 사실 경력만 보면은 그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심지어 관광은 좀 의아스럽고, 네, 다들 그렇고 막 엄청 물론 뭐 축구 육상 연합 회장님으로 활동하신 이력은 체육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력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네, 다른 분에서 뭐 정말 융복합의 최적임자인지는 아니 이분이 그래도 어쨌든 메인은 의학이잖아요. 그래 의료인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학이나 뭐 네네. 사회복지 이런 쪽이신데 그렇죠. 뭐 네. 문화에 근데 관심이 많으세요. 이분이 언론 기고도 많이 하셨고 문화 관련해서. 네네. 근데 이제 관심이 많은 것과 또 전문성은 다른 거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네, 네. 이분이 뭐 의학이나 사회복지 쪽은 모르겠으나 문화 쪽은 어쨌든 경력만 보면은 이 원주시 보도자료 표현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지 설득력 있는지는 일단 그건 좀 의아하다. 어쨌든 이번 인사는 좀 갸우뚱합니다. 일단은 공모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선임, 이 방식이 저는 좀 그렇죠. 적절한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간소화로 뭐 보도자료도 그렇고 언론들도 표현을 하는데 뭐 좋게 말하면 간소화인데 이걸 포장하면 간소화죠. 근데 실상은 시장 입맛에 맞는 인사가 선임되기 쉬워진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냥 이사회 의결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공모 절차가 거치고. 그러니까 아주 안 좋게 보면은 낙하산을 매달아준 꼴 아닙니까? 이게 낙하산을 아주 잘 떨어뜨릴 수 있도록. 뭐 이 박 대표이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럼요. 그거는 그냥 그럼요. 구조적으로 그러기 네네. 쉬워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1년 이때 이제 전영철 대표이사 선임될 때도 이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 공모 당시에 이 공모에 16명이 몰렸어요. 신청자로. 그러니까 그만큼 원주 문화재단 이 대표이사 자리가 인기가 있는 자리고 충분히 그럼요. 경쟁을 네. 통해서 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네, 그런 네.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원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도 지원 안 해. 정말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소화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도 네, 네. 많이 지원을 하고 타지에서도 그런 자리인데 지금 어쨌든 간소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이 대표이사 공백 사태를 빨리 해결하겠다고 지금 공모 절차를 없앤 건데 원래 공모 절차를 하면은 임원 추천위원회도 거쳐야 되거든요.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네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절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시장이 이 이사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임명을 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의결을 거쳐서.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사 의결로만 때운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임명한 사람이 이 박창호 대표이사이신데 이분의 뭐 전문성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분이 그 민선 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셨어요. 산업경제분과 간사를 맡았습니다. 이 산업경제분과 안에 문화 영역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는 이 원주 문화재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그렇고 어쨌든 그 문화를 담당했던 산업경제분과의 간사를 맡았던 분이다.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분이 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캠프 개소식에도 또 참석을 하셔서 당시 원창목 이제 후보, 민주당 후보를 또 비판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하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광수 시장 그리고 또 여당과 좀 가까운 행보를 보여왔다. 그래서 뭐 절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혹시 박창호 이 대표이사가 혹시 전문성보다는 보온성을 중점에 둔 인사 아닌가? 절대 그럴 리 없겠지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의문이 누군가는 혹시 하지 않을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의문은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꼭 이 문화예술을 전공하거나 뭐 관련 활동을 해야 뭐 대표이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게 다른 곳이 아니라 어쨌든 원주의 문화예술과 관련한 전체적인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물론 중간 지원 조직임과 동시에 전문 조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 있어서 그러면은 원주시의 문화 정책과 관련된 전반 그리고 문화 생태계와 관련된 전반의 그런 활동으로서 계속 이어질 텐데 그리고 그것들을 또 계속 그런 비전이나 전략들을 물론 그 밑에 있는 다양한 직원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대표이사로서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비전과 방향성들을 제시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물론 뭐 그게 뭐 반드시 전문성이 필요하냐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러니까 이 신임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셨기를 바라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료 쪽에 계셨던 이런 분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게 그러니까 다른 거 뭐 여당 활동 이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 의문스러운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그렇죠. 그 사실 그동안 이 문화재단 대표이사보다 예를 들어 전전임이었던 임월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사실 논란이 많았죠. 왜냐면 이제 경제문화국장을 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퇴직 후에 재단 대표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논란이 되긴 했죠. 어쨌든 경제문화국장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제 이사도 역임했고, 어쨌든 문화 영역과 관련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활동을 하셨고 계속. 그리고 뭐 전임 대표이사였던 뭐 전영철 교수야 뭐 문화 쪽에서 워낙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전문적으로 그런 분야에서 다 납득이 되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임명된 박창호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실 갸우뚱할 것 같아. 이분 양력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요. 이분은 뭐 의료 쪽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원주시 체육회 뭐 이런 데 가시면 이해가 되는데. 네네. 문화재단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한 센터에 가신다거나. 그렇죠. 사회복지 관련이나 그런 쪽으로 가시면 이해가 되는데 문화재단은 정말 좀 뜬금없다. 소위 말해서 좀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건 분명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번에 이제 재단 이사회가 이 좀 조직 개편을 했어요. 또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 신규 문화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을 이제 기존 1실 6팀에서 1처 3실 9팀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야, 초가 생겼네요 이제. 네. 효율적 개편을 하겠다면서 이렇게 또 확대. 그러니까요. 또 작은 이 시정을 지향하는 또 이 원광수 시정에서 또 드문 확대 개편이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처가 생겼으니까 이제 사무처장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은 이 원주시에서 파견을 합니다. 이 행정 5급짜리인데요. 문화교통국 문화예술과 백승희 사무관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문화의 새로운 변화와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무처장을 파견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 시의 재단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이게 약간 대표이사가 지금 비상근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사무처장은 상근직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실상 대표이사의 그 기존에 원래 상근 대표이사가 하던 업무를 대다수가 사무처장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렇죠. 실무를 뭐 거의 사무처장이 맡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인사를 시에서 이제 발령 내리는 형태라면은 이거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이사도 시장이 임명하고 사무처장도 시장이 임명하는 꼴이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폐쇄적인 조직의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근데 뭐 언제는 이 원주 문화재단이 뭐 너무 폐쇄적이다, 너무 시장의 입맛에 따라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이 비판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인수위도 그렇고 약간.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은 뭐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 오히려 뭐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도 그좀 기존보다 더 약간 폐쇄적으로 변한 것 같아서 이건 그 구조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런 인상을 지우기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라든지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원주문화재단 청문회가 벌어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기류가 물씬 느껴졌는데 이 원주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런 게 지금 이 조직 개편과 인사에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방식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왜냐면은 본인들도 비판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조가 만들어져 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여당 아니면 지금 시정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정에서도 이렇게 운영이 될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과연 그게 이게 전체적인 방향성이 있어서 좋은 방향이냐? 뭐 여야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는 지금 너무 약간 그 작용에 의한 반작용으로서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있어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저 용산에 계신 분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나라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시대의 네. 정신인가요? 뭐 아무튼 아니 이게 그러니까 결코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시 행정 방향성에 너무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물론 뭐 그러니까 물론 얘기하는 메시지야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정말 실제로 이 조직 체계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든 그 의미 취지가 또 퇴색될 우려 충분히 가질 법하다. 네. 뭐 어쨌든 우리의 이 박신임 대표이사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원주문화재단 조직 개편과 함께 수직적인 체제에서 수평적인 전달 방식으로 전환해 같은 눈높이에서 호흡하며 원주 시민의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요. 아니, 네. 생활 동아리 축제 활성화, 문화의 경제적 활성화, 전문 예술인 육성 및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거든요. 일단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저 이거 자세히 못 읽었었는데 아니 분명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아니 근데 실상 조직 체계가 아니 기존보다 더 수직 체계 지금 1실 6팀이 있었는데 처도 생기고 실도 늘어나고 지금 하겠대잖아요. 믿어주세요. 이럴 거면 한답니다. 이럴 거면 문화재단 영어 이름 써. 영어 이름 써 다들. 직원들부터 영어 그럼요. 이름으로 부르고. 영어 이름 쓰면 우리 또 스타트업의 수평적 조직 문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헤이 창호 뭐 이렇게. 네. 창호 영어 이름으로. 아니 그리고 연수하실 때 쓰셨던 이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어 이름. 그렇죠. 네. 조지 대학인가? 네, 거기 네네. 생활하실 때나. 이럴 그러니까요. 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이제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되지 않겠나.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이야. 그러니까요. 파격 인사에 이은 파격 조직 문화까지. 네. 그런 부분에서 시대 정신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부분과 약간 이 실제로 이 체계가 만들어진 부분이 과연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수평적 전달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몹시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제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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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처럼 우리 이제 박신임 대표이사님, 재단 대표이사로서 부디 역량과 좀 경험을 발휘해 주셔서요, 좀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간의 어떤 보은 인사라는 그럼요. 아주 그 못된 마타도어 네. 그런 평가를 완전히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시선에서 오히려 더 색다른 그런 개혁들 아니면 과감한 개혁들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로 하기를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원주시가 간소화로 포장했듯이 저희도 이렇게 포장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 자, 한편 저희 이제 원주 아는 척이 참여하기도 했던 2022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이 현장에 함께 있었죠, 저희가 있었어요. 네. 작년 12월 27일에 평가 보고회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제 국내 45팀, 해외 4팀 등 1,865명이 참가했고요. 관람객이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자가 줄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축제 기간이 그렇죠. 네. 3일밖에 안 했는데. 네.
그 사실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어우 진짜 많다. 네, 그러니까요. 너무 많다. 아니 그러니까 30만 그런데, 명이면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원주 시민 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하루에 10만 명씩 온 거거든요. 네, 거의 농담처럼 하곤 했는데 진짜 거의 다 오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파급 효과 292억 8천만 원을 일으켰다. 네. 그리고 이게 더 고무적인 것이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6억 300만 원 축소된 상황에서 아하. 이 정도 성과를 또 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올해 또... 12억 7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네. 한편으로는 아니 아이 줄여도 잘하네. 거 말 수 있네. 할 수 있잖아. 그 예산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었는 걸.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도 바뀌었는데 지금 고질적 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 다 되잖아. 다 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사람 갈았으면 되고 쥐어 짜면 되고 예산 이렇게 줘도 아니 292억? 얼마나 잘한 거야? 다음엔 더 줄여도 되겠어? 왜 이렇게 잘하시죠? 그려집니다. 아니, 그려져. 국인 씨 20년 뒤에 혹시 어느 리더 자리에 가시더라도 지금 이 모습이 나중에 플래시백처럼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자료화면. 어쨌든 뭐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 일단 이번에 친환경 축제 운영을 표방했죠. 그래서 그쵸. 다회용기 사용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분리수거 뭐 이런 거 하면서 시의적절한 시스템 운영과 시민 의식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공식 캐릭터 땡카에 이 탭이 있지 않습니까? 귀염둥이 탭이. 요 탭이 3마리가 아주 열심히 돌아다녔죠. 이 댄싱 공연장을. 아니 근데 보통은 좀 떨어져서 다니지 않나 싶긴 했었는데 캐릭터들이 곳곳에 알려야 되니까 탭이 친구들은 그렇죠. 꼭 같이 다니더라고요. 셋이서. 와 인프피인가? 왜 그러지? 이게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태비가 인지도는 아직 좀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활용을 하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을 봤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네네.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맞아요. 잘 알진 못하지만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지만 본 사람들은 그래도 되게 좋아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미지상의 캐릭터랑 인형 탈 캐릭터가 또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약간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걱정을 했잖아요. 원래 이미지만 봤을 때. 맞아요. 네. 저 인형 탈로 만들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꽤 귀엽게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네. 원래 우리 이 댄싱 카니발에 데니칸이라는 또 캐릭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뭐 탈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 잊혀져 버렸는데 어쨌든 태비가 새롭게 또 인기를 끌고 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하시면 아주 귀염둥입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부정적 요인은 일단 인포메이션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졌다. 이건 땡카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도대체 인포가 어디냐? 저희한테도 엄청 물어보셨어요. 저희 홍보관인데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 홍보관 베스트 질문 탑3 중에. 그러니까요. 저희 그 FAQ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자주 묻는 질문 이거 하나 붙여놔가지고 진짜. 그 중에 거의 첫 번째를 차지했던. 항상 물어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역시나 부정적 평가 요인으로 그리고 또 이게 지적됐고요. 아무래도 올해 이런 친환경 축제를 표방하다 보니까 리플렛 제작을 안 해가지고 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맞아요. 인포메이션 센터를 찾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특히 고령층 분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 축제가 이게 뭐 안내가 예년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과도기다 어쨌든. 그러면서 좀 편의성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고령층을 위한 그런 게 좀 이제 느껴졌고 또 뭐 행사장 주변 불법 주차 통제와 이제 물품 보관소 위치도 이제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차 통제야 뭐 늘 안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하루에 10만 명씩 왔는데 그게 원활하면 그렇죠. 그게 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차는 원주에서 야 뭐 해결할 수 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100년이 지나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생겨도 하늘이 막힐 거야. 하늘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 아무튼. 그리고 물품 보관소 너무 멀리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중복 공연이 너무 많았다. 비슷한 공연이 그런 것도 있었고 어린이 휴게 공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맞아요. 이런 이거에 건 나왔다고 조금, 합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이제 홍보관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이 오기도 했잖아요. 슈아를 데리고. 네네네. 이제 그러니까 슈아 정도의 신생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생아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이 조금 마음 편히 있을 만한 장소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저희 홍보관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그 휴식 공간에서 좀 앉아서 이렇게 그 쉬다가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랑 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어린이와, 그러니까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에 비해서 좀 휴게 시설이 많지 않았던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2022 작년 땡카는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올해 땡카는 새롭게 또 탄생한 이 원주문화재단 체제에서 과연 어떻게 또 탈바꿈할지 네, 궁금합니다.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원주문화재단과 관련한 대표이사 선임, 그리고 댄싱 카니발 평가 관련된 소식들 또 전해드렸고요. 마지막 소식은 네. 좀 어떤 소식인가요? 마지막은 숨통 트이는 점심 주차입니다. 네, 원주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2시간, 이게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였는데요. 그렇죠. 이거에서 이제 3시간으로 1시간 확대했다는 겁니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건데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원주시는 설명했습니다. 이 운영 대상은요, 불법 주정차 CCTV 무인 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50개소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 주차관리팀 전화번호까지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033-737-3542로 전화하시면 이 주정차 단속 전반을 관련 주무관님이 받으실 겁니다. 네, 여기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교통통행, 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문화도시위원회 그 리뷰 때도 나왔지만은 계속 요구했던 거죠, 상인분들도.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원주시가 당장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에 아마 작년 한 뭐 7월인가 8월쯤 뭐 그렇게 답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뭐 경찰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래서 뭐 좀 오래 걸리다가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가능해졌다. 네네네. 상인들의 좀 요구가 반영됐기 때문에 아마 뭐 상인분들은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또 이런 점심시간 때 이런 식사하러 가시는 어떤 주차하시는 분들도 또 좀 환영할 만한 소식 아닌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50개소라고 돼 있긴 하지만 아마 식사하러 가시는 그 곳은 아마 대부분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만 조금 제외하면은 50개소가 대다수의 원주 전역이기 때문에 가시는 곳에는 그 요 점심 시간 중에는 편하게. 근데 이게 참 탄력 시간, 그러니까 뭐 식사 시간이 조금 애매할 때 탄력 시간이 지나서 그게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잘 유념하시고 네, 무조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네, 11시부터 2시까지만 네, 그 탄력적으로 유의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걸 기억하시고 네, 식사하러 가시길 바랍니다. 네. 뭐 밥 먹고 카페 갈 정도의 시간은 늘었네요. 한 시간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가서 네, 그렇게 또 이런 연초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상인들에게 조금 더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쨌든 점심시간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에게도 조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원주통신 이렇게 3가지 소식을 이번 주에 또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알면 더 좋은 원주의 생활정보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원주의 다양한 소식들 그리고 사업들, 뭐 행사들 저희가 무료로 적극적으로 홍보해드리는 네,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인데요. 우지씨, 이번 주는 어떤 곳을 대신해서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오늘은 원주 복지정책과 대신 일기 원주시 청년정책 네트워크 모집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청년 소식이군요, 저희. 네,
일단은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뭐냐? 요거는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정책 제안 그리고 청년 문제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마디로 이제 청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참여 기구인데요. 이가 이제 원주시의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또 있긴 하죠. 네. 예, 우리 국인 씨가 또 청년정책위원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청년 정책을 좀 이제 총괄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좀 기구라고 한다면요.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당사자 목소리를 담아내고 청년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종의 청년 당사자 참여 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논의한 내용을 청년 정책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일종의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바다, 좀 이상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좀 이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냐가 관건이겠죠. 네네. 하여간 이제 첫 출발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은 30명에서 60명. 꽤 많이 모집을 합니다. 아니 이게 폭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30명에서 60명은 이 뭐 몰라. 뭐 많이 들어오면 뭐 뽑고 뭐 아니 그러니까 100명도 하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뭐 적당한 인원에서 끊겠음 이렇게 하든지. 네. 그래도 범위를 정해놓은 게 어딥니까? 네. 대강 가름하지 않고 어쨌든 30명에서 60명이다. 분과가 한 5개에서 7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경제 및 지역 활성화, 뭐 환경과 교통, 육아, 문화와 축제, 농업, 참여와 소통.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방 정부의 이 청년 참여 기구를 보더라도 뭐 이렇게 분과를 좀 나눠서 거의 한 뭐 50명 넘게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도 벤치마킹을 했겠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정책 제안, 정례 모임, 청년 특강, 문화행사 참여, 네트워킹 활동 등을 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신청할 수 있냐? 이제 원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이면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네. 마감은 모집 완료 시까지라는데 그럼 30명에서 60명까지니까 아니, 그러니까 60명을 이게 채운다는 건지. 그 기준이 언제냐? 아니면 아니 뭐 기한이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좀 있지 않을까요? 이 정도까지 하자. 약간 그런. 네. 아마 2월까지는 출범시키려는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는 뭐 마감할 것 같아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신청은 이제 시청 2층의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시거나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 이메일 주소 한번 알려드리면은 stop 스톱입니다. 스톱 2323 korea.kr 여기로. 네. 그래서 이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이 바로 이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면 033-737-2305 또는 2306으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참 애매한 게 그래도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시와 함께 해서 어쨌든 근데 청년 당사자들이 조금 기구를 만들어서 출범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시에서 직접 이제 모집하고 운영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서울이나 이런 곳은 이제 민간에서 이제 뭐 청년 이런 단체나 네네.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청년 참여 기구로 이제 제도화되는 어떤 과정들 민간에서부터 이제 행정으로 제도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행정부터 이제 제도화를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민간 부문의 어떤 청년들을 모집하는 네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주요 정말 광역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네네. 말하자면은 특히 강원도 지역은 좀 그런 측면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급하게 하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원래 없었습니다. 일기잖아요, 지금 일기. 네. 이게 작년 11월에 민주당 권아름 의원이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이거를 이제 대표 개정 발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거죠. 저희가 이제 원주 아는 척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그렇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권아름 의원은 뭐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청년위원회
2022 한국 청년 희망 대상을 이제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네네. 뭐 이런 걸 해서 아무튼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1월 이게 개정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어쨌든 지금 청년 정책위원회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위원님? 그러니까 이거 운영위원회 분들을 언제 뵙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청년 정책위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마당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만들어지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과연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 지금 상당히 주도를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모집이 잘 될지도 뭐 어떻게 모집을 하겠죠. 아름아름 해가지고 네. 신청해라 막 이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러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어떤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질지는 아주 의문부호가 달린다.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청년 정책에서 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지만 관심 있는 사람만 모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연히 관심 있는 사람만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 이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 관심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원주시 소식을 아주 기민하게 아주 체크하는 분이 아니라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갑자기 네. 모집한다 그러고 모집 완료 때까지 모집 완료가 언제인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뭐 이게 양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조금 느낌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면서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지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방금 짚어주셨던 것처럼 아니 저는 이 소식을 우재 씨 통해서 들었잖아요.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건 청년정책위원회에게 그러니까 뭐 회의는 못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메일이라도 보내주셔서 그 주변에 청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독려해달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게 어떤 어떻게 운영이 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원주 청년 정책에 있어서 그 청년 정책에도 말씀처럼 지금 뭐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이런 게 만들어져도 뭐 사실 하다못해 청년 정책 위원들한테 좀 이런 걸 만드니까 추천 좀 해달라 많이 좀 그러니까요. 참여할 수 있도록 네. 신청 독려해라 뭐 이런 거라도 할 법도 한데 네. 전혀 공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메일이라도 전달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거 담당과에 연락을 드려서 뭐 정책위원회는 있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야 될지. 그거 작년 말에 없어졌는데요. 아, 모르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몰랐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장 상위 기구 가장 권위 있는 기구 원주 청년 정책에 있어서 그조차도 지금 이렇게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 청년 당사 기구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모양내기 소위 말해서 그렇게 구색 맞추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저희 같이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좀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죠. 잘 운영되게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지 씨도 그- 가입하셔야죠. 그러면 네트워크에.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남양주 시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양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로 가보면 어떨까? 도망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아니 네. 참 원주 아는 척에 원주 사람이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곳 남양주도 청년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주 오실 거잖아요. 원주 가면 또 남양주 청년 정책위를 또 못하네? 이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 상황들. 근데 이게 또 원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주에 대학교만 다니는 그 학생들은 참여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것도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뭐 행정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또 그렇죠. 유연하지 네. 못한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게 잘 부디 잘 구성되고 또 그 안에서 정말 당사자성이 많이 반영이 된 청년 정책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청년 정책을 통해서 원주 청년들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원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주 가득 담아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근데 오세아가 우리 무료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광고보다도 비판을 한 그 80%한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마무리 멘트를 싹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거요? 또 포장을 또 하려면 제가 또 초를 쳐버렸네. 해주시죠 얼른. 그렇기 때문에 저희 원주하는 척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청년분들 관심을 갖고 원주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좋아요. 우리의 우려는 완전 그 기우였다. 원주하는 척 그렇죠. 너네가 걱정한 거 하나 이거 봐라. 저희는 앞서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발 저희가 걱정이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 되길 바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원하며 저희 원주하는 척 55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갑자기 또 마무리 공간이군요. 좋아요. 네. 이렇게 빨리 마무리해야 저희가 안 그러면 계속 쓸데없는 걱정만 늘 것 같아서. 네. 그렇군요. 네. 저희 또 2023년 또 새해가 밝았는데요. 또 올해도 원주하는 척 다양한 이런 소식들 전해드리면서 또 재미나게 굉장히 무거운 소식만 전해드리는 거 아니라 무거운 소식도 조금 더 쉽고 재미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또 원주하는 척 55회 2부에서는 그럼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원주시는 새해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원주시 2023년 예산안을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무실동은 지금 코너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올라갈 무실동은 지금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전재였습니다. 모두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여러분. 받으세요. 네.